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곳은 부안 내조사. 말이 되게 녹음하는 게 징그럽네요. 내조사 1주문을 들어서면 600m 넘는 전나무길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깊은 숲속이에요.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천왕문을 들어섭니다. 무서운 아저씨 4명이 내려다봐요. So scared.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서면 뭔가 아쉬운 풍경. 하지만 이 고요함이 부안 내소사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여기에 있는 대웅보전은 보물입니다. 이 안에서 부처님께 3번 절하고 위아래를 살펴줍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가는 길에 또 다른 부처님을 뵙고요. 또다시 운전에 나섭니다. 다음으로 가는 곳은 바로 고창. 학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 447기가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고인돌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는 채석장도 함께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이렇게 선사 유적지처럼 꾸며놨고요. 이팝나무길이 굉장히 예뻤을 것 같은데 늦게 왔어요. 강화에도 고인돌이 유명하지만 그래서 고창을 좀 무시했지만 엄청난 곳입니다. 이렇게 산기슭에 있는 고인돌, 저게 다 고인돌이고요. 네,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남의 무덤 앞에서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망루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상황극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새까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눈에 담을 때 너무 행복하고요. 샤스타 데이지를 봐줍니다. 저 열차가 저의 헤매의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운곡 저수지까지 가기로 합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길을 올라가다가 두 어머님 아버님을 뵙게 되고요. 이렇게 또 한번 내려다 보는데 이분들과 첫 만남에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이 아카시아 냄새가 쫙 퍼져서 냄새 맡고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꺼내주신 오이 한 조각 너무 맛있었고요. 이윽고 사탕까지 꺼내주십니다.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자연 타임. 운곡 저수지는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다 부순 다음에 물을 채워 넣은 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습지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아줌마 아저씨 목소리들은 없어졌고 비로소 나만 남은 그런 상황. 이제부터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저는 잠시 입을 닫겠습니다.
끝이 나지 않아요. 이건 현장음입니다. 저렇게 많은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전 무얼 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들었어요. 새인 줄 알았는데 응 아니야. 그리고 당황하셨겠지만 잠시 접니다. 뚱뚱한 모습인데 좀 덜 뚱뚱해 보이는 각도로 찍었어요. 놀라서 화면을 바꿉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저 새소리를 찾아서 한참 집중하게 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늘이 펼쳐졌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연에 그냥 둘러싸인 채 아무도 없는 이 느낌. 그리고 첫 번째 코스인 무슨 연못인지 습지가 나옵니다. 여기 때문에 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더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잠시 앉아봅니다. 다시 일어난 저는 유혹에 빠집니다. 돌아갈지 직진할지. 그리고 제 선택은 직진입니다. 아마도 저 봉우리 아래쪽에서 제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흉내. 뭔가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기차 말고 아무튼 그거 타고 가는 기분이죠. 아님 말고. 그리고 데크길이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흙길이어서 돌아가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윽고 마음을 고쳐먹고 오래 걸어보기로 합니다. 완전 그냥 익숙한 산길이고요. 이렇게 쭉 둘러봐도 너무 익숙한 산길이고요. 이렇게 오후 들어서 해가 나기 시작하면서 풀빛이 예쁩니다.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끝까지 가야 됩니다. 생태공원까지 가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조그만 열차 있잖아요. 그거 막차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몰라서 무작정 뛰어갑니다. 제가 오늘 비행기 모드를 하고 탈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핸드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고 엄청 뛰어갑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다 의문의 방문객들을 만나서 사진 찍는 척을 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저분들을 지나치고 또 이렇게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일행을 마주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일행이었고요. 여기서도 뭔가 새를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제가 본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의 현장입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명체가 걸려듭니다. 일본 그 노래 있죠. 아멘이 너때 그걸 방불케 하는 춤사위를 펼쳐 보이는 아마도 오리. 그러고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여사님이 청소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출연한다는 건 미리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다 발견한 게 스탬프. 하지만 소지품이 없어서 그냥 찍어만 봅니다. 황토길은 이렇게 다 젖어 있었고요. 멀리 어린이용 놀이터가 있는데 당연히 타줍니다. 그리고 인천 수봉공원에서도 자주 탔던 이름 모를 놀이기구를 탑니다. 무거워서 잘 나갑니다. 되감기는 아닙니다. 무거워서 반작용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목격한 새 한 마리. 배가 주황색인데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모르겠고 전 이제 지쳐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인배 표소에 갔더니 다행히 막차는 5시 반. 아직 많이 남았고요.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꺼뒀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내려와서 표를 끊으면 된다고 했어요. 여름의 모습. 선풍기가 깨끗하게 잘 닦여 있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 좀 축일까 했더니 지폐밖에 안 받는 이 매정한 녀석.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원에 올라갔는데 너무도 일반 가정집 같은 모습. 근데 좀 많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느낌. 소개라도 좀 해주지. 근데 저 돌도 고인돌이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저렇게 마루밑이 옛날엔 참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데에서도 살아보고 싶은데 저 새 뭔지 아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너무 무서운 소리가 나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가파 같은 괴물을 목격하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뭔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름의 풍경. 새랑 열심히 대화했는데 잠시 뒤 도망갑니다. 좀 비둘기인데. 그리고 아까 오면서 마주쳤던 일행분들이 다시 왔어요. 저는 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연못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생태공원까지 올라온 케이스인데 여기서 돌아가지 못하고 저기 친환경 주차장까지 가는 버스가 왔습니다. 저기 핑크색 모자 아저씨가 은인이거든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수다를 닮은 버스라고 하고 한 줄에 3명 정도가 앉을 수 있나 봅니다. 아니 전주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까지는 못 하겠어요. 저까지 맞아드려요. 왜 그쪽으로 안 되나요? 사진을 찍어줬다고 했고 왜 아저씨는 여태 못 나가고 여기 있냐고 해서 반대편에서 온 탓에 종착지에 도착하면 택시 타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워다 주겠다고 농담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았고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 습지가 생물권 보전 지역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으로 2011년 3월 14일 국내 특별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 3월 7일 남찰의 습지는 국제 협약 중 하나인 남찰의 협약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습지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15분 정도 달리면 도착. 아, 업무상 오셨구나.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내 얘기 들었다고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거의 히치하이킹 하듯이 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에피소드 가득 안고 돌아가는 길. 아저씨는 목수시고 무주 출신 정읍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그렇게 하루 종일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누구한테서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쉬게 된 거라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서 만난 사람들과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비행기 모드를 켜고 여전히 길을 잃은 채 한참 돌아서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선배가 술 먹자고 해서 만나서 먹다가 국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다시 내일부터 나가겠노라 약속을 하고 다시 선배랑 전화하던 찰나 조성우가 저를 팹니다. 이렇게 늦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